자, 동동 앞강의에 이어서 6월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6월 보름에 별에, 벼랑에, 자, 요거는요, 정석가에서도 나왔습니다. 삭삭히 세모래 별에 나난 나왔었죠. 그쵸? 벼랑이란 뜻입니다. 버림, 빛, 같구나 되겠습니다. 그쵸? 자, 6월 15일은 유두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시에서 6월 보름에 빛을 벼랑에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는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빛 중요한 시효라고 생각합니다. 자, 6월 보름에 버린 빛 같대요. 누가요? 돌아보실 님을 조금이나마 잠시나마 쫓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건 뭔가요? 빛은 누군가요? 나 되겠죠. 그쵸? 내가요. 버림받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빛은 버림받은 자신의 어떤 신세를 이야기하는 객관적 상관물 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작품에서 자신의 어떤 신세를 드러내는 시어는 3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명해 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버림빛이었습니다. 버림빛, 빛 또는 버림빛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태도는요,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님을 계속 쫓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6월에서는요, 7년에서는요, 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버림받았지만 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7월 가보겠습니다. 7월 보름, 6월 보름도 세시풍습을 이야기해줬고, 7월 보름도 세시풍습을 이야기해줬습니다. 백종 배하여 두고 되겠습니다. 백종은 백종이라고도 하고 7월 보름을 백중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 때는 그러니까 여름에 해당하는데 가을하고 이렇게 채소가 나서 온갖 씨를 다 이렇게 모을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 백중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고 세시풍습 때는 뭘 했나 하면요, 백종상 차려놓고 소원을 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조상이 이게 차례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7월에서 그것도 확인할 수 있죠. 7월 보름에 백종상 배하여 두고 차려두고, 님을 한대 녀다 또 나왔네요. 자주 나오니까 보자고 그랬죠. 있다 지내다 살다 가다 그러다 님을 한 곳에 지내는 소원을 빕니다. 소원을 빕니다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도 그 세시풍습과 관련해서 임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8월 가겠습니다. 8월 보름은 이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력이기 때문에 강복절 아닙니다. 추석입니다. 추석. 모른다 칩시다. 그냥 가벤날이라고 하면 되겠죠. 가인날, 한가인날. 가벤날입니다. 님을 멘션 요건 가벤날이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8월 보름은 추석날이지만, 즉 1년 중 가장 그 큰 명절이지만 님을 모시고 있어야 지내야 오늘이 진정한 추석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날이지만 님이 있어야 진정으로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9일 계속 나오죠. 세시풍습이. 약으로 먹는 국화꽃이 안에 드니, 집 안에 들었겠죠. 뭐죠? 세션은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이 극하구나, 고요하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죠? 홀로 지내는 외로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국화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소재입니다. 그죠? 외로움을 부각까지 쓰겠습니다. 부각시키는 소재입니다. 국화꽃 때문에 내가 더 외롭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월에 잠이연 잘개썬 바랏 따워라 되겠네요. 바랏은 보리수 나무입니다. 자, 10월에 잘개썬 보리수 나무 같아요.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니은 당기세요. 한 분이 없으셨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꺾어 버렸다는 게 이렇게 버림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버려진 후에 다시 만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죠. 10월에 잘게 썬 보리수나무 같아. 꺾어 버린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다. 이거는 뭐죠? 자기가 사귀자 해놓고는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죠? 이별이죠, 그죠? 그래서 이별의 슬픔,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고요. 이거는 누굽니까? 예, 나죠. 선생님이 3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11월 봉당 자리에 11월 봉당은 차가운 자리입니다. 방과 방사에 있는 찬 자리, 그냥 차가운 자리라고 할게요. 봉당의 뜻이 차가운 게 아니고 의미가 차가운 자리에 한삼 덮어 누워. 한삼은 얇은 천이죠. 근데 얇은 천이라고 하지 말고 얇은 이불이라고 하면 되겠죠. 한삼 이불 덮고 누워. 슬알 살아온 슬프구나. 슬프게 사는구나. 고운 이를 사랑하는 이를 자, 제각각 따로 이런 뜻입니다. 스시움, 열셔, 여단 또 나왔네요. 있다 지내다 살다가다 흐르다. 스님이 외우라는 이유를 알겠죠? 자, 11월 다시 해석해 보시면 11월 차가운 자리에 얇은 이불 덮고 누워 슬프구나 사랑하는 이를 잃고 제각각 지내는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12연에서도 마찬가지로 홀로 지내는 외로움입니다. 자,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런 거 가지고 이거는 뭐지? 가난한 삶을 드러낸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 전체에서 어떤 자연 친화다 이런 이야기들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남녀 상렬지사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지 못해서 그립고 외로움을 표현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난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라 자기 집을 의미한 겁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마지막 연입니다. 12월 남가는 나무입니다. 나무로 깎은 나잘 바치는 상위에 젓가락 같구나. 자, 직유법이죠. 다 이런 것들은. 님의 앞에 들어 어리노니 뭐를? 젓가락을 되겠습니다. 손이, 사람 손이 아니고 니은 당기면 손님이 이런 뜻입니다. 가져가 물어 잡습니다. 되겠네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분지나무로 깎은 상위의 젓가락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님의 앞에 들어서 젓가락을 차려 놓았는데 즉 님과 인연이 닿기를 소망했는데 정성을 들여서 근데 손님이 가져가 물어 잡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 물어 잡습니다. 다른 사람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즉 임과 인연이 닿지 못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 이 젓가락은 시적 화자, 즉 나라고 할 수 있으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면 축사랑 1월부터 12월까지 앞에 강의에 이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종류는 고려가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연체, 분절체라고 그랬고 사문구는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후령구, 동동이 나와서 이 작품의 제목이 동동이었다고 그랬어요. 자, 주제는 힘에 대한 사랑이죠.
자, 근데 송축 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일연 빼고도 있죠. 뒤에 약이라든지, 자, 그리고 외로움, 그리움, 이런 것들이 드러난 시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월령체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달거리 노래라고 그랬고요. 세시풍습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몇 월이 그랬나요? 2월 쓰진 않을게요. 말합시다. 연등제가 있었죠. 5월 따놓은 날인데 약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6월 빚을 버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7월 백종 제사 지냈습니다. 님과 함께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8월 추석날입니다. 좋은 날인데 님과 함께 있어야 좋은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9월 요거 설명 안 했네요. 9월은 어떤 등고라고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국화를 머리에 꽂고 즐기는 행사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화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시풍습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는 소재가 중요하죠. 그쵸? 일단 첫 번째 객관적 상간물이며 시적 화자, 나하고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쵸? 세 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빚이 있었네요. 6월 달에 7년에 버려진 신세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간물. 그리고 바랏이 있었습니다. 이건 보리수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 꺾어 버려진 자신의 신세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젓가락 나왔었죠. 님과 인연이 닿지 않은 안타까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님을 나타내는 소재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등불이 있었고요. 그리고 달래꽃이 있었습니다. 진달래꽃. 요즘 말로 쓸게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는 님을 나타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대조가 나왔었어요. 그죠? 대조가 뭐 나왔나? 냇물하고 나하고 대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깨꼬리랑 님이 대조가 됐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수능에 출제되지 않았는데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출제되지 않은 작품은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